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호주 워홀에 대한 꿀팁들을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몰랐던, 아니 뭐 다들 찾아보셔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저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별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그냥 뭐 저의 이제 기록용이기도 하고 일단 나라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나라부터 정하고 지역부터 시작해서 목표라던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호주 와서 또 뭘 준비를 해놓고 워홀을 시작해. 그런 거부터 일단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건 시드니로 정했다는 기준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뭐 대중교통 이런 것도 다 저 다른 데는 뭐야 시드니밖에 몰라. 그래서 시드니로 정했다 하는 거는 약간 돈보다는 경험에 더 가깝겠죠. 돈을 모으려면 시드니는 아닌 값세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세도 보통 이제 독방 기준으로 한 350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멀리 가서 독방 아니고 이제 쉐어로 산다 이러면은 당연히 25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티 근교로 찾으신다면 300불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레드펀이나 울티모, 피어몬트, 시티 근교예요. 시티 근교는 한 350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시티로 생각한다 하면은 4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싼 게 400. 한 2주치에서 4주치가 보증금인데 그러면은 이제 400불이라 쳤을 때 보증금이 800불에서 1600불 가까이 되겠죠? 입구하는데 최소 200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비자를 신청해야겠죠? 비자는 이민성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이민성에서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1년차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비자를 신청하는데 조금 영어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놨어요. 제가 신청하면서 캡처를 해놔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시면은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는 2달 안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한 지 2달 안으로 해야 되고 신체 검사는 병원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 4개 그리고 부산에 있는 백병원 이렇게 해서 총 5개에서 5군데 맞나?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능한데 이제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하고요. 부산 백병원에서 했을 때는 19만 원에 했습니다. 검사하는 데는 20분도 채 안 걸렸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피 뽑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 신장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바로 다음 날에 났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바로 다음 날에 났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군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3달씩 기다리는 사람도 봤어요. 약간 케바케 사바사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비자 신청한 지 언제 만에 바로 승인됩니다. 이거는 진짜 장담할 수가 없고 비행기 예매를 하셔야겠죠? 비행기 예매는 저는 그냥 아시아나에서 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뭐 솔직히 남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여자에 비하면 제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가 항공을 탔을 때는 무릎이 항상 그 앞좌석에 닿았어요. 앞좌석에 닿아서 이거는 10시간 동안 못 버틴다 해서 제스타, 그 다음에 중국 동방항공사, 그다음에 티웨이 이런 것들은 다 애초에 보지도 않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화물 우리 당연히 1년치 살 거기 때문에 수화물 많잖아요. 그래서 수화물 한 10만 원치 결제를 하면은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저가 항공사를 탈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를 탔어요. 아시아나 오지 601을 탔는데 그거는 65만 원이었고요. 65만 원에 그다음에 이제 수화물 추가해서 75만 원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했고 시드니까지 10시간이 걸렸고요. 되게 좌석이 널널했어요. 제가 탔는데도 좌석이 널널하고 앞옆으로 널널하고 근데 대신에 티웨이는 조금 자리가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코노미식으로 옆자리가 다 비어서 누워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아시아나라서 그런지 완전히 풀 부킹이었고요. 그래서 한 자리도 안 비어있어요. 제가 탔을 때는. 아시아나는 누코노미를 바라고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그 블로그에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준비물 리스트 파일, 엑셀 파일 있거든요. 엑셀 파일 그걸로 다운받아서 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워홀러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게 바를 씻자거든요. 그 풋샴푸 맞아요. 바를 씻자인데 그게 바퀴벌레 잡는데 직방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바퀴벌레를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아파트 아니고 이제 주택 같은 데 살면은 바퀴벌레가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 잡는데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 샤오미 어댑터인데 샤오미 어댑터 꼭 신형 말고 구형을 사야 됩니다. 신형은 220V
돼지코가 없어요. 그래서 구형으로 네이버 잘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링크로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모르고 신형을 샀다가 이걸 어떻게 꽂는 거야? 이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샀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형으로 다시 샀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거 뭐 전기장판이나 아니면은 고데기, 뭐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 있는데,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전열기구 같은 경우 전력이 안 맞아서 불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K마트라고 해서 약간 별의별거 다 파는 다이소 느낌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게 있어요. K마트 가시면 엄청 싸게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샴푸나 이제 바디워시 이런 용량이 큰 액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서도 다 싸게 팝니다.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그런 건 들고 오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느꼈는데 양말은 사오세요. 진짜 한국이 짱짱하고 좋다. 여기는 진짜 뭐 나이키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다 그냥 헐렁헐렁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발에도 엄청 커요. 그래서 양말을 사오시고 꼭, 안 그러면은 나이키 가서 하나에 10,000원짜리 사야 됩니다. 렌즈, 뭐 안경 이런 거 있잖아요. 안경 꼭 챙겨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렌즈나 안경 이런 거는 맞추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뭐 된다고 해요.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뉴 있잖아요. 렌즈액. 보존액은 사오세요. 제가 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국이 거의 반값이. 그래서 그걸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 같은 거 있죠. 필요하신 분들 약. 이런 거 저는 이제 입국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약 같은 것도 영문 처방전입니다. 영문 처방전까지 챙겨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입국 심사에서 걸려도 그냥 처방전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라고 있어요. 가라고 있고,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마약 탐지견 불러가지고 마약 탐지견이 이렇게 냄새 한 바퀴 돌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그 쓰는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꼭 신고 다 하시고, 불법 저지르지 마세요. 신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시간 조금 아끼자고 신고 안 하시고 이러면은 나중에 더 큰 벌금을 물게 되니까 신고하세요. 신고를 안 하고 걸리잖아요. 그럼 빠꾸 없이 그냥 무조건 벌금 최대로 때립니다. 호주 오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 파상풍이나 건설 잡을 하실 분들은 파상풍을 꼭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1월 1일에 독감이 걸렸던 사람으로서 독감 같은 걸 예방주사를 꼭 맞고요. 그다음에 치과 같은데, 여기는 치과가 엄청 비싸니까 치과 같은 데서도 검진 한번 받고 스케일링도 꼭 하시고요. 저는 그냥 독감 주사만 맞았습니다. 트래블 로그는 그냥 카드로 쓰고요. 그 카드는 이제 하나은행에다가 제가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두면은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제 그 실시간 환율 적용해서 바로 돈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트래블 월렛은 제가 돈을 일일이 트래블 로그에 돈을 넣어야 돼요. 쓸 때마다. 아니면 뭐 얼마씩 충전해놓고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한국에서도 하나은행 쓰는 사람으로서 그냥 트래블 로그를 많이 쓰고, 트래블 월렛은 어떨 때 쓰냐면 환전할 때. 이게 진짜 괜찮은 게, 환전도 제가 그 블로그에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느 게 제일 빠르고,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저거, 이걸 쓰면 되는데, 환전할 때 아직까지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환전할 일은 없었어요. 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호주로 환전할 때는 트래블 월렛을 진짜 많이. 트래블 월렛이 좋은 점이 환전이 거의 하루 만에 되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로 된다고 보시면.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환전을 신청했다 이러면은 토일 지나서 월요일날 들어오고요. 아니면은 뭐 월요일날 신청하면 바로 화요일날 들어오고요. 거의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수수료도 없어요. 그래서 트래블 월렛을 많이 쓰고, 호주 돈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는 와이어 바알리를 쓴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 환전도 있고요. 토스 환전도 있고요. 모인이라는 앱도 있고요. 근데 이 얘네들은 다 이제 수수료가 붙거든요. 근데 저는 트래블 월렛을 쓰면서 수수료를 한 번도 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날 바로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가끔 송금 완료라고 뜰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호주 계좌 보면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처음에 진짜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그 완료가 떠 있어도 24시간 이내로 호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료가 떠 있어도 안 들어왔다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돈 들어옵니다. 보험도 해야 되잖아요. 보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제가 웬만한 건 다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뭐 진짜 뭐 안 유명한 것까지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뭘 써놨냐면 카카오뱅크, 마이뱅크, 삼성화재, 현대해상, 어시스트 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인가 써놨어요. 가장 보장률이 높은 게 이제 그 마이뱅크랑 카카오 보험이거든요. 다른 거는 보장도 낮은데 보험료도 높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보시면 되게 싸요. 마이뱅크도 그렇고. 그래서 한 20-30만 원대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장 한도를 확인하시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일이 다 비교된 걸 보셔도 되지만 제가
표까지 해놨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장 한도를 뭘 잘 봐야 되냐면 뭐 긴급 환송 이것도 좋겠죠? 좋긴 한데 일단 필요한 거는 상해,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호주에서 내가 얼마나 그 환급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한국 가서는 한국 그 보험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것만 주로 보시면 되나. 뭐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5만 원 내주는 거 가지고 돈을 갖다 60만 원씩 우리가 내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해외 질병, 해외 상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주로 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없는 워홀러들을 위해서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어시스트 카드는 병원 예약도 직접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비도 어시스트 카드에서 병원에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어시스트 카드 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어시스트 카드 보험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요. 제가 직접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비교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임시숙소인데요. 임시숙소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보통 많이 가시는 데는 야하랑 YH죠. YHA랑 그 다음에 더파 시드니를 많이 가요. 제가 더파 시드니는 살아봤고요. YHA는 안 가봤는데 YHA는 약간 좀 더 크고 이제 방도 엄청 많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서 좀 사귀기 편하고 뭐 좀 더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더파 시드니는 한국인 천지라서 약간 좀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좀 조용한 느낌. 그래서 그거를 분위기를 좀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면은 야하를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나는 깨끗한 게 1순위다 이러면은 더파 시드니를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대신에 더파 시드니는 좀 비싸고요. 한 일주일에 45만 원에서 47만 정도 했던. 뭐 나는 호주까지 와서 한국인을 봐야겠냐 하면은 더파 시드니 갈 필요 없지만 뭐 호주 와서 일주일 정도는 한국인이랑 지내도 되지 않겠나 하면은 더파 시드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파 시드니 진짜 제가 가본 임시 숙소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괜찮았어요. 비싸긴 했지만 깨끗한 게 중요한 저로서는 진짜 괜찮다. 리셉션도 한국분. 는 3대 통신사가 있어요. 3대 통신사는 텔스트라, 옵터스, 보다폰인데요. 보다폰은 좀 잘 안 터진다고 해요. 잘 안 터지고 그 망이 제일 많은 건 텔스트. 그래서 텔스트란 좀 비싸요.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옵터스가 가장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옵터스가 가장 무난하고 저는 옵터스랑 보다폰, 텔스트라 다 써봤는데요. 다 잘 터져요. 시드니에서는. 그래서 뭐 보다폰 안 터진다더라 이래서 뭐 굳이 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드니 안에서는 되게 잘 터지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D라고 있는데 RD는 마트이거든요. 마트에서 낸 RD 모바일이 있어요. RD 모바일도 괜찮아요. 각 3사 통신사 3사 안에서의 그 알뜰폰 요금제라고 해서 알뜰폰 통신사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럴스나 콜스에서 내는 모바일 유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차피 시드니에서 살 거면 좀 다 잘 터지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거 고르시면 될 거고 내가 만약에 공항에서 안 하고 그냥 한 달치 유심을 뭐 갈아 끼울 거다 하시면은 마트에서 사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럴스나 콜스에 가요. 그래서 콜스에 가가지고 제일 싼 유심을 찾아요. 보통 제가 처음엔 40기가 데이터를 40기가를 해봤는데 솔직히 전 모자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또 무제한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고 국제전화도 400분 무료였어요. 옵터스를 했을 때에는 40기가에 국제전화 400분 이렇게 해서 15불에 샀는데 그것도 꽤 괜찮았거든요. 40기가도 다 못 썼을 뿐더러 국제전화 400분도 다 못 썼어요. 그 가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기가인지 보고 산 다음에 이걸 유심을 먼저 끼우면 안 돼요. 절대. 보면 QR코드나 이런 게 있어요.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등록을 해줍니다. 유심 넘버부터 시작해서 제 여권 넘버 그 다음에 내 신상 정보 이런 거 다 입력하면은 활성화할 거다 이러면서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뭐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걸려가지고 그냥 매번 유심 갈아 끼울 때마다 하루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제 통신사에 가가지고 나 이거 유심 오픈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액티브 좀 해달라 하면은 바로 해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심을 이제 개통을 해서 핸드폰에
액티브가 됐다고 뜨면은 유심을 끼우면 됩니다. 그렇게 끼워서 한 달치 사용하고 28일치거든요. 28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돼갈 때 마트에 가가지고 제일 싼 유심, 다른 유심을 사야 돼. 다른 통신사 유심을 사야 돼요. 제가 썼던 거에서 연장을 하려면 그 싼 금액이 아니라 정가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토 차지 선택을 안 하시고 28일 뒤에 다른 유심을 사셔서 처음에 했던 그대로 등록하고 등록 절차 해서 액티브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유심을 갈아 끼우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만 번호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달 차, 3달 차부터는 썼던 번호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번호 입력해가지고 액티브 시키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달에 15,000원 가까이 1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데이터 많은 거는 100기가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보다폰 쓰는데 100기가 데이터에 그 다음에 무제한 국제통화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TFN, 이제 핸드폰을 개통을 하셨으면 넘버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TFN을 하셔야 되는데, TFN은 뭐냐면, 텍스 파일 넘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벌면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외국인은 거의 15%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5% 이걸 다 떼가야 되는데, 그 고유 넘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텍스 파일 넘버를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텍스 파일 넘버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은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오고, 우편이 날라올 건데, 우편 주소는 뭐, 임시 숙소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내가 한 2주 안에 오거든요? 근데 나는 2주 안에 임시 숙소를 뜬다 하셔도 임시 숙소를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텍스 파일 넘버, 우편이 오기 전에 난 텍스 파일 넘버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ATO라고 해서 국세청 같은 데가 있어요. 국세청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다 영어잖아요. 전화 영어는 특히 안 들려요. 그래서 통역 서비스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도 제가 적어둘게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이러면 TFN 넘버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뭐 어떤 언어가 필요하냐 이런 코리안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자 통화가 저랑 통역사분, 그 다음에 ATO의 직원분 이렇게 해서 총 3자 통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ATO 직원분이 몰라몰라 얘기하면은 통역사분이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주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영어로 대답하면 돼요. 안 그러면 다시 통역사분이 영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영어로 대답하는 게 나아요. 뭐 yes or no 그 다음에 넘버 정도는 제가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텍스트 파일 넘버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전화하는데 뭐 한 10분 정도 걸려요. 연결하는데 5분 가까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 나서도 조회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 넘버를 전화로 먼저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로 받고 이제 나중에 잡구했을 때 텍스트 파일 넘버 입력하면은 나중에 웨이지가 들어올 때 텍스가 떼어지고 돈이 들어옵니다. RS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류 취급하는 데에서 RS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하려면. 그래서 RSA는 주류 취급에 관한 교육이라 해야 되나? 약간 자격증 형식인데 교육을 해주고요. 교육을 해준 다음에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면은 RSA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RSA는 온라인 100%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 50% 교육도 있어요. 이틀 만에 받으면 이제 주류를 취급해야 하는 음식점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RSA는 없어요. 주류 취급하는 데서 제가 일을 할까 싶어가지고 RSA를 아직 안 땄고요. 아직 없어도 뭐 일 구하고 잘 있습니다. 계좌 개설도 하러 가야겠죠? 뭐 주말에 오시면은 평일날 가시면 되고요. 평일날 오셨을 때 뭐 아침 대바람일 수도 있지만 조금 뭐 오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막 오픈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행을 3번이나 갔는데 오픈런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픈런 안 해도 시드니는 지점이 많아서 그런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기를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했고요. 안 했을 때는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보통은 막 계좌를 갖다가 커먼웰스를 추천을 하잖아요. 커먼웰스가 출국 2주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계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저는 커먼웰스도 오픈을 했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2주 전에 신청을 하니까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됐어요. 신청이 안 된 채로 커먼웰스를 방문해가지고 나 계좌 오픈하려고 한다 이러니 그래 해줄게 이러면서 거기서 바로 즉흥적으로 해서 10분 안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NAB에 갔어요. NAB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NAB에 갔는데 시드니에 있는 월드스퀘어라거든요. 월드스퀘어 쇼핑센터 같은 건데 월드스퀘어 1층에
커먼웰스랑 NAB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더파 시드니에 투숙하실 예정이라면은 그 월드스퀘어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셔가지고 NAB에 가시면은 한국인 직원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분한테 걸려가지고 한국분이 한국말로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바로 계좌 오픈을 해주셨거든요. 계좌 오픈을 하면서 또 어떤 걸 해주셨냐면은 그 세이빙 계좌랑 저축 계좌라고 해야 되나? 돈을 출금할 수 없는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입출금 계좌, 그 다음에 저금통 같은 세이빙 계좌, 그 다음에 저축 계좌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제가 가입을 했고요. 커먼웰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NAB는 카드도 바로 만들어주면서 물론 배송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제 애플페이로 바로 해줘요. 그 카드를. 그래가지고 저는 카드 받기 전에 이렇게 애플페이를 지점이 많은 데를 가라 이러는데 보통은 커먼웰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NAB가 있어요. 그럼 또 바로 옆에 그 웨스트팩이 있어요. 호주 4대 은행. 웨스트팩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그 ANG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주 4대 은행이 항상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시드니 안에서, 시티 안에서는. 그래서 막 그냥 커먼웰스만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NAB만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굳이 커먼웰스를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가가지고 바로 계좌 오픈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고요. 굳이 신청을 해놔도 똑같아요, 과정은. 이자율도 비슷하거든요. 4.5%대에서 4.9%대라서. 근데 이게 또 약간 비추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비추하는 게 하나는 있는데, 커먼은 1년이 딱 지나면은 계좌 유지비가 달에 4불씩 들어가거든요. 이게 만 25세 미만은 계좌 유지비가 안 들긴 하는데, 만 25세 이상은 2년차부터 달에 4불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로 송금을 했을 때 펜딩이 걸려요. 처음으로 송금 안 되면은 펜딩이 걸려서 한 하루에서 이틀,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NAB는 펜딩이 없고 그 다음에 계좌 유지비도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NAB로 가서 이제 NAB 계좌도 만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꼭 이거다, 답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제 경험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냥 집 같은 거는 호주 나라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오지쉐어를 하려면은 플랜메이트를 많이 보고, 저는 이제 한인한테 한번 데이고 나서 절대 한인 근처로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호주 나라는 전혀 안 보고 플랜메이트를 보는데, 호주 나라는 좀 싼 편인 대신에 진짜 닭장 쉐어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막 거실에 가벽을 쳐놓고 있는다든지 2명씩 넣으면서 280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 물론 뭐 잘 구해서 잘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플랜메이트는 좀 더 비싼 대신에 불법 쉐어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실 쉐어가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많이 살아봤자 한 5명? 저는 막 이렇게 7명씩 사는 그런 집 싫어가지고 플랜메이트에서 주로 찾아보고요. 잘 찾아보셔서 진짜 집주인이 누구 간에 집 상태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잡고 할 때는 레주메를 이제 드랍을 해야 되는데, 호주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잘 없어요. 뭐 맥도날드나 뭐 헝그리잭스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것들, 프랜차이즈들은 이제 그런 게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지원을 100% 받아요. 그랬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잘 지원을 안 하고 레주메를 직접 드랍을 합니다. 드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솔직히 저도 그냥 유튜브 보고 다 배운 거거든요. 다 배운 거라서 뭐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레주메를 들고 오후 2시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안 바쁜 오후 2시에 가라 3시에 가라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그냥 아침 대바람부터 7시에 짐 다 싸가지고 레주메를 한 30장 인쇄를 해서 오늘은 이거 무조건 다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지도에다가 카페를 쳐서 카페 탁 나오면은 막 100개씩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몰려있는 데를 딱 찾아봐요. 그래야 걷기가 쉬우니까 몰려있는 데를 딱 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서 한 바퀴 더 돌고 이 라인 돌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둘씩 다 갑니다. 처음엔 진짜 덜 벌벌 떨려요. 덜 떨리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한 10개 정도 돌리다 보면 말이 술술 나올.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파일을 들고 가면 걔네들도 눈치를 까요. 그래서 안단 말이죠. 유튜브에서 본 건데 Do you mind?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굉장히 공손하게 가자마자 I'm looking for a job 이러면 안 되니까 Do you mind? 이런 식으로 나 잡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리자랑 얘기를 하면 실례될까?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뭐 보통 여기 지금 없어, 아니면은 불러줄게, 아니면은 나한테 말을 하면 돼, 이렇게 3가지거든요 무조건. 아니면은 눈치를 까고 미안 우리 지금 고용 안 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 뭐 보통은 이제 뭐 나한테 얘기해, 아니면 무슨 일일까 이러면은 actually I'm looking for a job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요. 뭐 불러주면은 나 잡 구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 구하냐 말하면은 보통 다 안 구할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안 구해도 그러면 나 레주메 놓고 가도 될까? 아니면 걔네가 먼저 레주메 놓고 가면 내가 보스한테 전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스한테 전달할게 이러면 고마워 이러면서 레주메 하나 꺼내가지고 주면 되고요. 레주메 주면서 뭐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호주에 온 지 지금 2주밖에 안 돼서 뭐 이런 호주에 있는 경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알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정말 이러면서 너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레주메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보면은 뭐 받자마자 그냥 이제 그래 잘 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뭐 비자는 뭐야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 뭐 몇 개월 생각 중이니 호주엔 온지 얼마 됐니 이러면서 막 묻는단 말이죠. 그럼 그냥 답해주면 돼요. 그런 거를 생각을 미리 해놓고 가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보통 비자 타입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지 뭐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원하는 직종이 뭔지 뭐 포지션이 뭔지 이런 걸 다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이럴 텐데 나중에는 그냥 술술 나오고요. 저는 하루에 30개씩 돌렸어요. 30개씩 돌려서 이틀 만에 60개 돌리고 잡을 굉장히 운이 좋다. 그리고 레주메를 작성하는 거는 솔직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기엔 좀 민망한 그거라서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고 굳이 한국인임을 티내지 말라. 영어를 못하는 걸 티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남녀 차별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뭐 굳이 사진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안 넣고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잘 안 넣고 경력은 제일 위에가 제일 최근 거 밑에 갈수록 제일 진한 거 자신 있다 이러면은 라떼아트한 것들 사진들 좀 더.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서 생활할 때 꿀팁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통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보통 4불 정도 하거든요. 한 번 탈 때마다. 그래서 58 카드 앱이 있어요. 58 앱. 그 앱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다가 굳이 58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카드를 거기 58 앱에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주말에는 최대 8.9달러, 주중에는 하루 최대 16.8달러가 최대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버스를 많이 탔다 했는데 주말이면은 최대 8.9달러밖에 안 나가고요. 주중이면은 16.8달러가 나갑니다. 일주에 최대 50불까지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 이거 쓰는 거 58 카드 앱 깔아가지고 58 카드 등록을 해놓으면은 최대 50불밖에 안 가.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 레일은 뭐냐면은 트램이에요. 그냥 땅 위 지나가는 트램이고요. 이거는 시드니 시내밖에 안 돼. 주로 이제 시티만 다니고, 그다음에 메트로랑 트레인의 차이점은 모르겠는데, 약간 둘 다 이제 똑같이 지하철이거든요. 보통은 트레인이 좀 더 간격이 길고요. 트레인은 약간 기차 느낌이에요. 그래서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메트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시티 안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페리는 이제 배인데 그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건 한 번 탈 때 8달러인가 9달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다른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페리 값이 막 이렇게 비싸진 않고 하루에 최대 8.9달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배 타고 싶을 때 그냥 페리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서큘러키에서 페리 타면은 하버브리지 보이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바람도 쐬고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5가지가 교통수단이 출퇴근 시간에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랑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요금 비싸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차할 때 이 태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경험인데 11불 나갑니다. 11불. 한 버스 한 번 타는데 11,000원이래. 그러니까 꼭 찍고 타시고요. 찍고 내리시고요. 뭐 마트나 이런 거는 콜스랑 우럴스 이용하시면 되고 알디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 이런 거. 콜스랑 우럴스 같은 거는 앱이 있습니다. 앱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등록해두면은 멤버십 카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제할 때마다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립되니 꼭 알뜰살뜰하게 챙기시면. 여기에도 뭐 맥도날드, 그 다음에 헝그리잭스, KFC부터 시작해서 뭐 서브웨이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 다 많으니까 그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거예요. 호주가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땐 호주에 전통이 없다는 거. 그게 이 외국인한테는 정말 좋은 게 정말 다양한 문화의 음식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식도 길 가다 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호주 음식들, 막 호주의 트레디셔널한 음식들만 있었다 하면 진짜 한국이 너무 그리웠을 것 같은데 막 마라탕이 땡기면 마라탕집 갔다가 김밥이 땡기면 김밥집 갔다가 막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한 50분 동안 찍어봤는데 이게 분량이 몇 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솔직히 워홀 전에 진짜 워홀 영상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워홀 영상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그러면